네, 안녕하세요. 영어 포기 청소년들 구출하기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예, 앞에 영어 포기 청소년들 구출하기 영상 1번, 2번 보시고 3번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를 영어 못하게 만드는 그 원인 두 번째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그리고 영어권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그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의 정보 전달 방식은 뼈대 정보를 먼저 제시합니다. 이것이 영어의 어순의 특징입니다. 자, 영어의 기본 서술 구조는요. 핵심어를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은 핵심어를 설명합니다. 이거를 두괄식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건 핵심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야기를 열심히 듣다가 핵심이 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 갖고 있는 특징은 핵심어를 먼저 말하고 그다음 뒤에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은 뭐고 반대라는 사실이죠. 또 우리의 말하는 습관과 생활, 또 언어 구조 자체는요. 설명이 먼저 오고 핵심은 뒤에 와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귀납식이랍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 바로 이 순서 자체가, 어순 자체가 영어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뼈대 정보를 먼저 제시하는 영어의 어순에 익숙하면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자, 읽혀지고 영어가 들려지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문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An orphan is a child whose parents are dead. 예, 보아는 An orphan is a child whose parents are dead. 자, 이 영어 문장인데요. 핵심은 An orphan is a child입니다. 보아는 아이다. 자, 뒤에 whose parents are dead. 자기 부모가 죽은. 그래서 이 문장 구조는요. 주절과 관계사절로 되어 있습니다. whose. 그래서 영어식은 보아는 아이다. 자기 부모가 죽은. 자, 핵심은 이거고 그 다음 뒤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식은 자기 부모가 죽은 아이가 고아다. 완전히 사고 체계와 어순이 다르죠. 그것이 우리가 영어를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면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다시 영어식은 보아는 아이다. 자기 부모가 죽은. An orphan is a child whose parents are dead. 제가 두 번째 그 영어 구출학에서 말했던 그 사고하기 영어의 문장은 생각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n orphan이 아이인데 어떤 아이란 말인가? 이렇게 설명이 뒤에 해주는 거죠. Whose parents are dead. An orphan is a child whose parents are dead. 이해되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좀 더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와 같이 긴 문장들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하게 됩니다. The prisoner lived in a cell measuring about 10 feet long and 5 feet wide.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앞에 있는 문장이죠. 핵심 문장, 뒤에는 수식입니다. 자, 그 죄수는 the prisoner 살았습니다. in a cell 감옥에 감방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감방의 크기가 어떻게 됐냐면 대략 10피트로 10피트 길이가 10피트고 그 다음에 높이가 5피트.
자, 이게 영어의 구조 순서입니다. 자, 그 제수는 감방에 살았다. 대략 길이가 10피트 그리고 넓이가 15피트 나가는. 그래서 구성은 주절. 이게 주절이 있고 그다음에 관계사절. 이 관계사절은 이번에는 분사로 ing형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분사로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까지 영어 공부에서 이 관계사절을 해석하는데 거꾸로를 주로 해서 했죠. 그래 영어는 그 죄수는 간판 살았다 핵심이 먼저 나오지만 우리나라 말은요. 대략 길이가 10피트 그리고 넓이가 5피트 나가는 감방의 죄수가 살았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이 어순이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뭐를 갖고 있다고요? 핵심을 먼저 던져준다는 사실, 그 다음에 뒤에는 설명한다는 사실. 이게 영어의 어순입니다. 이것만 이제 거꾸로를 더 우리가 한국의 순서를 거꾸로 하면 영어라는 사실을, 영어의 어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식으로 할 때는 그 재수는 살았습니다. 감방이에요. 그 감방의 크기가 10피트 길이였고요. 높이가 5피트였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해가 됩니다. The prisoner lived in a cell measuring about 10 feet long and 5 feet wide. 자, 어순 순서대로 이제 영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좀 더 긴 문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This is a rigid with a test resembling that of soapy water. 좀 더 긴 문장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긴 문장일지라도 영어는 핵심을 먼저 던져준다는 사실을 알면 순차적으로 물 흐르듯 이해하면 됩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것은 액체이다. 근데 이 액체인데 뭐 어떤 액체냐는 말이냐? 내가 영어에 이제 따져가는 수사관의 방식대로 하면 여기서 핵심을 던져줬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액체다. 뭐 어떤 액체란 말이냐? 그 액체에 맛이 있는데 그 맛이 뭘 닮았다 하네. 뭘 닮았다고 하느냐? 비눗물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것은 액체이다. 근데 어떤 맛을 갖고 있는데 그 맛이 비눗물의 그것과 비슷한 맛. 이렇게 설명된 거죠. 구성은 주절, 단축, 관계사절, 전체사구, 위드로 해서 전체사구, 단축, 관계사, 분사구 이렇게 됐습니다만 뭐 문장 굉장히 길죠.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진 문장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영어식은 이것은 액체로서 어떤 맛을 갖고 있는데 비눗물과 유사하다. 이게 어순 구조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영어가 이제 읽혀지고 바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 바꾸면 이것은 봐요. 이것은 비눗물과 유사한 맛을 갖고 있는 액체이다. 완전히 거꾸로죠. 자, 그러나 영어식 이해는 이것은 액체인데 어떤 맛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 맛은 뭘 닮았네? 바로 비눗물이네. It's rigid with a taste resembling that of soapy water. 이게 되겠습니다. 자, 또 좀 더 긴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문장은 하나, 둘, 셋,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이 구성은 주절, 전치사구, 분사구, 분사구 이렇게. 자, 그러나 모든 것은 핵심을 수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핵심이 제일 먼저 온다는 사실. 이렇게 이제 영어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영어가 쉬워집니다. 자, he has a job. 이게 핵심 문장입니다. 그런 일자리를 갖고 있어. 어디에 갖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되죠. at a small company. 작은 회사야. 근데 이 작은 그러면 뭐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겠죠? owned, 소유가 되는 by three men, 세 사람이 뭐 여기 man이니까 남자죠. 소유하고 있는. 근데 이 남자들은 어떤 사람? 기혼, all married. 자, 그래서 핵심은 그는 he has a job. 그는 일자리를 갖고 있다. 수식은 어느 작은 회사에 또 그 다음에 소유주는 세 사람인데 수식도 모두 기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구성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주절, 전자구, 분사구, 분사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 주절은 바로 그는 일자를 갖고 있다는 뒤를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한 3명의 남자가 소유한 작은 회사에 그는 일자리를 갖고 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를 이해할 때 어순 순서대로 he has a job 갖고 있네. at a small company 작은 회사에서 이 작은 회사가 세 사람이 owned by three men 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all married 이렇게 설명한다는 오히려 영어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He has a job at a small company owned by three men, all married. 이제 읽으면서 이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눈을 감고도 이 어순 순서대로 논리 순서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앞에서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영어 탈출하기 위한 우리가 영어를 못하게 했던 가장 큰 원인 바로 뼈대 정보를 먼저 제시하는 영어 어순이 익숙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뼈대 정보라는 것은 핵심어를 먼저 던져주고 그 다음에 설명한다는 것. 이 설명이 주로 관계사절이라는 거죠. 관계사절 이제 학교에서 거꾸로 번역 이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그것을 수식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영어 구출 세 번째 영상에서는 핵심 그 영어 문법은 관계 대명사를 이해하는 방식 그것은 순서대로 이해하되 핵심어와 설명어 관계 두 갈식으로 이해하라. 결론으로 말하면 뼈대 정보 먼저 제시하는 영어의 어순에 익숙하라.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사고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여러분의 영어 엔진 이제 영어를 읽으면서 이해하고 또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